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한국사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 단계에서 한국사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초등사회과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사회과에서는 한국사만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응시 자격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 연구위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사원 채용에 승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 인재 실력 수업 선발 시험에 추천 자격 요건 부여. 일부 대학의 수시 모델 및 육군 해군 공군 국군 강사관 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 실급 국가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시험을 대비하면서 보다 더 성취동기가 고양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서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한국사 교육이 너무 자격증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급수별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교사 임용시험에 요구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3급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홈페이지에는 3급의 평가 내용으로 한국사 기초 심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급은 아마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고급인 1, 2급은 대학교 정도 수준으로 심화 과정입니다. 그럼 초급인 5, 6급은 홈페이지의 평가 내용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국사 입문 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초급이 적당한데 초급은 조금만 공부하면 초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급은 초등학생들이 중급을 보기엔 너무 어렵고 굳이 중급 시험을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괜찮은 초등 한국사 관련 교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한국사, 인물 한국사, 한국사 편지, 용선생 한국사, 한국사 대모험,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등등등등.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같이 이 책을 봤는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 오호, 이런. 그래.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껴서 한국사 관련 책들을 읽도록 하고 부모님이 그 책을 함께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읽은 한국사 책을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에게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요? 라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이가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정보가 입력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아이는 2단계 과정, 즉 그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3단계는 그 정리된 정보를 본인의 입이나 글로 스스로 인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입력, 정리, 산출, 그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단계 산출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것이 바로 산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읽은 한국사 책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주고 부모님은 아이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는 다시 대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또는 나라별로 또는 인물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을 하면 되고 절대로 여기서 아이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너 한국사 책 읽고 설명해봐, 이야기해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을 부모님이 함께 읽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역사 토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역사 토론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으면 어땠을지,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쇄국 정책은 그때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만약 네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너는 독립운동을 했을지 친일을 했을지 등등. 말하고 나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또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역사 유적지 같은 곳을 함께 가서 아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역사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 한국사 교육을 할 때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역사적인 인물한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가족끼리 역사 신문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일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5월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기본과 심화 두 가지 종류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난이도는 심화 시험은 지금의 고급 시험과 비교해서는 약간 평이한 수준, 기본 시험은 지금의 초급 시험에 비해서는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이후에 시험 지도가 바뀐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기본 시험을 볼 경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5초 요약. 초등 한국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사회과에서도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 한국사 교육이 너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에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단계별로 좋은 책이 시중에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책을 그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서 아이가 직접 읽고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한국사 책 읽기, 역사 토론과 현장 체험학습 등을 병행하는 것이 초등 한국사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등 한국사 교육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